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29일 밤 9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밤 10시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여야 사당이 사개특위를 강행하겠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관 2층 사개특위 회의장과 4층의 정개특위 회의장의 의원 그리고 보좌진들을 배치하면서 패스트트랙 저지 작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번 좀 충돌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오늘 밤이 굉장히 뭔가 이 사태에 있어서의 뭔가 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 마지막으로 이런 호소를 했네요. 국민 여러분, 저희는 힘이 부족하고 숫자가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만 이 잘못된 좌파 독재 연장하는 법안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저녁, 오늘 저녁 국회에서 소집한 당 비상의원총회에서는 나 원내대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끝끝내 여당과 범여권 정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라고 한다. 오늘 한국당 의원들께서 끝까지 우리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력히 표시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긴 투쟁 과정에서 이들이 관철하려는 목표는 단 하나,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을 위해서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저희는 힘이 부족하고 수가 부족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만 이 잘못된 좌파 독재 연장하는 법안을 저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도 의총에서 절체절명의 시기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투쟁은 정의로운 투쟁이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느냐 또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정의로운 길, 의로운 길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또 다른 뭔가 꼼수의 길을 택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사보임 자체를 원상회복시켜라 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죠. 대신에 어떤 꼼수의 길을 택했느냐? 이 공수처 법안을 기존 법안을 수정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설득시켜서 이 권은희 의원이 직접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따로 발의해서 민주당과 여야 다른 당이 발의한 법안, 그러니까 두 가지 법안을 같이 상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발의하겠다라고 한 상태이고 이것을 민주당은 오케이 했고 지금 민주평화당은 아직 결정 중인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받아들일지 말지. 자,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 법안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민주당 안과는 달리 이제 수사처에 별도의 인사 권한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는 것이 아니라 수사처의 인사 권한을 수사처장이 공수처장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기소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한정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할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것을 이제 골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정도로 이렇게 공수처법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정말 하루아침에 이렇게 수정해서 후딱 이렇게 올려서 내놓을 정도로 그만큼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검토하지 않았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법안을 한 당이 이렇게 반발한다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뭔가 합의된 안도 아니고 여야 사당이 모여서 지금 그것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상정하겠다라고 하는 이 법안이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수정이 되고 할 정도로 기존에 지금 올리겠다라고 상정하는 이 법안을 얼마나 성의 없게 검토한 상태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허겁지겁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지를 여기서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바른미래당 이것을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조차도 문제가 있죠. 바른미래당에 무슨
이 안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미래당 안에서 뭔가 의총을 거친, 의총에서 추인한 어떤 당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절차들이 정말 누더기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패스트 트랙이 오늘 뭐 통과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공수처법과 선거제법, 도대체 왜 양대 악법일 수밖에 없는가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악법이라고 부르냐면, 뭐 취지나 명분은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법 개정이 가져올 그 결과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질서, 기본적인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악법이라는 겁니다. 자, 우선 공수처법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 자, 우선 고위공직자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 이 법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는 집단이죠. 지금 검사나 판사를 수사해서 재판에 넘기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검찰 위에 검찰, 사법부 위에 어떤 또 다른 권력 집단, 이러한 정말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권한을 갖는 이런 집단입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권력을 쥔 이런 기관을 만들면서 이 기관을 통제하거나 견제할 만한 장치가 이 법안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 운영과 관련한 거, 이 결과를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거의 뭐 보고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별다른 지금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검찰이나 아니면 뭐 검찰, 사법부 다 어떤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기관들이죠. 그리고 그 기관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권력의 개다 이런 별 비난을 많이 또 듣기도 하지만, 이러한 검찰도 이제 정부 조직법 상에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 소속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 제32조에서. 또 검찰청 법이 있죠. 이 검찰청 법은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법무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과 검찰총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행정적인 통제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라도 이 체계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한 특정 지시를 내리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자, 반면에 공수처 법안은 지금 한 조항이 한 47개 조항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어디에도 공수처장을 지휘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어떤 행정적인 실체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17조에는 어떤 권한까지 주고 있느냐? 공수처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불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도 굉장히 제한시켜 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자신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가 됐습니다. 즉 국무회의에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자신이 맡은 업무에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어떤 뭔가 법안 제출, 어떤 의견을 담은 어떤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수처장에게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주고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지금 공수처와 공수처장을 어떤 관리 통제하는 상급 행정부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만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검사, 판사, 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들을 다 잡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청와대가, 대통령이 자기 입맛대로 충분히 휘두를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다. 이것 자체가 그야말로 삼권 분립, 행정부와 정말 국회와 사법부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정말 반헌법적 기구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자, 선거제는 어떻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규칙에 관한 것이죠. 룰에 대한 것이죠. 어떤 룰에 대해서 어떤 축구 경기를 치르는데 정말 A급 선수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 선수들이 마음대로 뭐 골대 위치도 바꾸고 뭐 뛰는 선수 수도 바꿔버리고 경기 시간도 조정해버리고 이런 경기를 치를 수가 있나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자, 선거법은 어떤 권력의 탄생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선거와 관련해서 불공정 논란이 있게 되면 굉장히 큰 소요 사태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정말 유혈 사태까지 불러옵니다. 뭐 베네수엘라에 지금 뭐 두 대통령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뭔가 권력이 바뀌는 시점에 뭔가 선거의 어떤 불공정성이 대두가 되면은 얼마나 이것이 국가 위기적인 이러한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그만큼 중요한 사안을 선거제, 이 선거 방법, 정말 규칙에 관한 것을 제1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그냥 정말 날림으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그야말로 반헌법적인 이러한 발상인지 이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있으면 10시에 이 패스트 트랙이 뭐 상정이 될지 잘 막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으나 정말 이 악법을 상정시켜서 이런 패스트 트랙이라는 정말 부적절한 방법으로 정말 누더기가 된 그러한 정말 꼼수의 꼼수로 점철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무리하게 추진시키는 이런 여당, 그리고 거기에 정말 양아치 같은 방법을 다 동원한 바른미래당, 분명히 그 추후에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